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옥수수 섬유로 양말을 만들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제3세계의 식량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죠. 더 뉴 히어로즈의 이태성 대표를 모셨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옥수수로 양말을 만들고 계신다. 이게 어떤 얘기죠? 말 그대로 네. 옥수수로 만든 양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에서 네. 섬유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섬유를 추출해서. 네, 네. 요즘 아마 흔히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네. 편의점에 가시더라도 생분해되는 비닐봉투를 드려요. 네. 그러기도 하고 옥수수로 만든 빨대 혹은 플라스틱 컵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과 동일한 소재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섬유를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저희밖에는 없어요. 옥수수로 네. 섬유를 만드는 네네. 건 여러 식물이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옥수수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네.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너네 혹시 강원도에 있어서 옥수수를 했냐? 네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친환경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유로 만든 섬유도 있어요. 우유로도. 네, 우유 섬유도 오. 있고요. 네. 두부로 만든 섬유도 있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저희가 옥수수를 선택했었던 거는 제가 10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좀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좀 보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옥수수 자체가 바이오 연료로도 쓰이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플라스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을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대단히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재여서 옥수수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뭐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남들과 좀 다른 차별성을 환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지금 그러면 콘삭스라는 그런 제품인데 그러면 이것 말고도 이렇게 좀 환경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처음으로 런칭했었던 브랜드가 옥수수 양말 콘삭스라는 브랜드고요. 네. 사실 요즘 친환경 패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소재만 바꾼다고 해서 친환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섬유 제품으로만 따지면 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뜯어보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조 시 발생하는 네거티브한 환경적인 임팩트는 한 3분의 1 미만이에요.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네.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느 브랜드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으니까 괜찮아로 괜찮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그러면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뭐가 있을까를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세탁과 건조 과정인 거죠. 네. 그러면 세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환경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우리는 세탁을 줄일 수 있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실버 라이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어떤 저희가 네이밍을 하는 거 보면 되게 단순하다고 네, 그렇네요. 이미 진짜. 생각 드실 거예요. 네. 옥수수 양말이니까 콘삭스고요. 네. 실버 라이닝 은인 건데 네. 많이들 은나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세탁기나 이런 데 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은나노는 아니고요. 네. 이 나노 입자 같은 거는 건조하거나 세탁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은나노는 이미 오래전의 기술이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코어사에 은을 코팅한 거예요. 보면 그냥 99.99% 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은을 선택하게 된 것도 항균 기능이 뛰어나야 네. 세탁을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가닉 코튼을 같이 혼용해서 조금은 친환경성을 강조해서 세탁을 좀 줄여도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끔 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것들이 또 있다고 또 있나요?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한번 조치가 대란이 있었죠. 네, 네.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쓰레기 대란을 겪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개념 혹은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네.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역에서는 제로웨이스트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편하게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요선당이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런칭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하면 거기서 파는 물품들을 쓰면 쓰레기가 배출이 덜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은 일체 없고요. 플라스틱은 그리고 없고. 전부 제품을 만들 때부터 쓰레기 배출을 제로로 하는 제품들을 네. 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제품들 자체도 굉장히 친환경 제품들이 많고 이 어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된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해외에서도 큰 상을 많이 받으셨다고 이런 노력 때문인가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얘기는? 이게 사실 저희는 되게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회사예요. 네. 되게 작은 회사고 네. 구성원들도 많지 않습니다. 한 6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해외에서 상을 2번 받았어요. 2번. 네. 2번이나 처음은 받으셨군요. 네. 아시아 지속가능 디자인 수상이라는 걸 이제 홍콩에서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에서 한번 수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의미 있었던 거는 2020년에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환경재단이 있어요. 본사가 오스트리아에 있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 바보고 우리 팀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웬만하면 영어 메일이 오면 그냥 다 삭제를 하는데 스팸인 줄 알고. 네, 스팸일 거라고 그냥 예상하고 네. 근데 그날따라 그걸 열어보고 싶은 거죠. 열어봐서 구글 번역기를 이제 돌렸더니 네. 너희가 한국에 있는 기업이고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시상식이 있다. 한번 신청해보지 않을래?라는 메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아니면 말지라고 하고 저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서 신청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표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돼서 원래는 시상식이 핀란드에서 헬싱키에서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가셨나요? 코로나가 코로나 네, 때문에. 2020년에 확산이 되면서 네. 출국은 하지 못했고 네. 이제 오스트리아 대사님이 직접 저희 회사를 방문하셔서 이제 수상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또 굉장히 또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보니까 지금 친환경 상품을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일도 하시고 계시네요. 해외 식량 지원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도 옥수수를 뭐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콘삭스라는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저희가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되게 많이 먹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네. N 포털과 D 포털. 네네. 메인에 꽤 많이 메인에 장식했었어요. 젊은 청년이 옥수수를 가지고 양말을 만들었고 뭐 한다는 것들이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밑에 댓글을 보면 너네 같은 애들 때문에 실제로 옥수수를 먹어야 될 사람들이 못 먹는다. 먹어야 될 걸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 우리나라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었죠. 사실 저희는 먹는 옥수수로 뭘 만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섬유를 만들기 위한 옥수수를 별도로 재배하고 다른 거군요. 있지만 이 사용하는 소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하신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식량 원조였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그냥 보낼까라고 했었는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옥수수 몇 번 보낸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회사지만 꾸준히 어느 한 마을을 지정해서 거기에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면 그분들이 실제로 경작하면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 되팔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니까 아예 옥수수 농장 만들어주는 사업을 시작한 거죠. 저희는 옥수수 농장을 수익의 10%를 옥수수 농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에 쓰이고요. 그래서 옥수수 아프리카에서 자랄 수 있는 옥수수 종자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종자를 보급하고 관계시설 보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현지에 있는 농업진흥청이랑 협력을 해서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 또 이렇게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집니다.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영웅 더 뉴 히어로즈라는 회사인데요. 이거
본인이 이름을 지으셨나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지었는데 네. 그 창업할 당시에 네. 그런 의욕이 되게 충만했어요. 사회를 바꿔야겠다. 네,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네. 아주 작게나마 이 사회가 세상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회사 이름을 지었는데 네. 되게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이 영리 목적으로만 하시는 기업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네. 사회적 기업이신데 이런 일에 뛰어드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조금 하셨군요. 네, 사회에 소외된 곳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고 네. 또 대학에 진학해서는 역사 공부를 했거든요. 역사학을 네. 전공하셨고. 네.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들, 잊혀져가는 역사적 사실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면 좋은 사회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심이 이어지던 차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접하게 됐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네.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겸손하게 뭐 작은 회사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회사 좀 자랑을 좀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이요. 네. 자랑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상을 좀 받았다는 거. 상을 좀 네, 받았다. 네. 춘천에 있는 회사에서 상 받기 쉽지 않은데. 국제상을 받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런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불과 한 달 전에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수상하는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 메이커라는 상도 저희가 수상을 했어요. 네. 또 상복이 많다. 상복이 많은 거. 회사다 우리 네, 회사는. 자랑할 만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주 작은 회사지만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이 일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돈만 벌자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좀 변했으면 하는 회사인데 네.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회사 가기 싫은 날도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일에 녹아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복지랄 것도 없지만 출퇴근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출퇴근 그냥 나오고 네. 싶을 때 나오고.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네, 오늘 그냥 좀 늦으면 늦는다. 안 나가면 그냥 안 나간다. 네. 라는 걸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그냥 공유만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는 좀 자랑할 만하다라는 것들 어디 가서라도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하시는 건데 휴가에 제한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휴가에 제한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안 나가도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그렇죠. 내가 뭐 올해 신입사원인데 네. 연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휴가 때 나는 좀 친구들하고 제주도 한 열흘 정도 가겠어라고 열흘이나 하면 간다고요, 신입사원이? 네, 갑니다. 네, 그게 가고요. 대신 네. 그거 요즘 뭐 다들 스마트 워크, 네. 뭐 노마드가 그러니까. 유행이다 보니 네. 모든 것들 어디서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인수인계를 잠깐 하고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은 좀 자유로운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굉장히 부럽고 뭐 악용하는 직원은 없죠. 너무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네.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근데 다 일단, 신뢰가 또 있군요. 네, 일단 대표가 신뢰하지 않으면 네.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네. 악용하는 사례는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네, 참 다행입니다. 네, 제가 마치 다행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저처럼 그런 분은 없어서 참 다행인데 이 지금 춘천을 터전으로 삼아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춘천을 기업의 터전으로 삼은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되게 저희를 외부에서 보시면 그냥 서울에 있는 어느 회사겠거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주소를 보니 강원도시네요? 네.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춘천을 터전으로 잡은 이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제 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 집이 여기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서울에 올라오라는 제안도 많이 받았어요. 좋은 네. 조건으로. 네.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받았는데 조금 제 성향이 마이너리티한 게 있어요. 굳이 내가 서울에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돼? 난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게 더 멋지다. 네, 이런 그 것도 있으시고. 지역에서 네. 이렇게 일하는 회사라는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지역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제 후배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춘천에서도 좋은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주 작게나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여전히 그냥 춘천에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춘천에서도 멋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네. 걸 또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까도 후배들 얘기를 했지만 대표님처럼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꿈꾸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좀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말리고 싶긴 해요. 모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웬만해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힘드니까 특히 사회적 기업은 더 힘들 더 것 힘들고요. 같아요. 네. 거기에서 대표를 맡는다는 건 어느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5년을 제 생각에는 6개월에서 1년에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말리고는 싶은데 네.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려도 할 거예요. 네. 말려도 할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기업을 운영하시겠다고 생각하면 기업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만약에 내가 그냥 이걸 해서 진짜 돈을 왕창 벌 거다라고 네. 하면은 뭐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는 정치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기업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스타트업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얼만큼 더 인류를 위해서 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 통해서 그거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서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시작을 하시길 바라셨고 네. 아까 지금 뭐 좀 힘들다, 말리고 싶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람을 느끼시는 때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때 좀 보람을 느끼세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네. 때는 사실 저희가 기부 활동도 하고 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도 해요. 네. 근데 그것들이 보람이 있다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저희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속 연수가 길어요. 한 번 오면 네. 제대로. 10년 동안 같이 일한 친구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 거의 초창기부터. 그렇죠. 네. 네. 7년, 8년 된 친구들도 있는데 네. 이런 친구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 준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좀 보람을 느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운영하고 아니구나. 있구나. 네. 그럴 때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또 직원들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주고 믿어주고 네. 이런 모습에 또 사실 보람을 느끼시는. 이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뜬구름 잡고 허황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느껴질 수 있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함께 지지해 준다는 거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네.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더 뉴 히어로즈의 우리 이태성 대표님의 어떤 계획과 좀 꿈이 좀 궁금합니다. 요즘 들어서 네.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그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뭐 심지어 ESG를 일반인들도 많이 알게 됐죠. 그렇죠. 사실 ESG는 일반인 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투자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네. 패션 브랜드에서 특히나 이 친환경성을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데 그거 아까도 제가 실버 라이닝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실 페트병에서 뽑은 플라스틱 섬유들 이런 것들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존재했었던 기술이기도 하고 저희도 물론 했었어요. 네. 근데 이 플라스틱에서 섬유를 만드는 거는 많은 분들 업사이클링 아실 텐데 네. 이 과정은 다운사이클링이에요. 다운사이클링이다. 네. 다운사이클링이 되면서 이 옷으로 이 섬유로 옷을 만들게 되고 세탁을 하게 되면 네.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세탁을 좀 덜 하고 그래야 하는데 뭐 친환경 소재를 만들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그쵸. 하거든요.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소재로 제품을 만들어 봤고 세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브랜드도 만들었어요. 근데 네. 측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진짜 고객분들이 세탁을 줄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측정할 수 없으면 평가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세탁을 줄일 수 있는 또는 현명하게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해보자라는 생각에 지금
스타트업 용어긴 한데 피벗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피벗을. 네, 네. 지금 제조업 베이스에서 네. IT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패션 브랜드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고 네. 고객들에게 데이터로 검증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앞으로의 목표이고 계획이에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또 확 바꾼다는 게 또 쉽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대표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늘 한 곡을 추천을 받거든요. 네.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는데 어떤 곡 준비해 오셨나요? 이 질문을 받고 제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무슨 노래를 청취자분들한테 그래요? 전달 드려야 되지라는 네. 생각을 하다가 네. 인터뷰에 대한 질문지를 사전에 전해주셔서 한번 봤는데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되게 힘든 과정들이 많을 텐데 아까 저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또 너무나 고맙고 집에 있는 아내와 제 아기도 너무 고맙고 해서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정인 씨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죠. 네. 아주 힘든 저를 선택해준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네. 오르막길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음기들이 웃기는 사라질 겁니다. 앞으로 근데 회사가 변하게 되면. 네. 웃음기가 계속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네, 정인의 오르막길 제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우리 더 뉴 히어로즈의 이태성 대표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